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울산 출신 김기현 국회의원이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이기는 캠프라는 이름의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울산의 지지자들도 수십 대의 버스를 타고 올라가 개소식에 참석했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지지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정통성과 희생의 리더십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회의원이 서울 여의도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이름을 이기는 캠프로 내걸면서 당대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사무실 앞에 마련된 대북을 치며 전국에서 몰린 지지자 수천 명의 환호에 화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함을 지켜왔다며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당대표가 개인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당후사, 선공후사는 그런 모습으로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야 될 때가 이번 전당대회 대표의 올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 전략의 중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출신 지역보다는 인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당을 잘 추스러 나가고 내부의 불협화음 없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출신 지역이 어디냐를 갖고 논의할 것은 결코 아니다. 김 의원의 이기는 캠프에는 정우택, 이인재 등 당내 중진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통합과 화합으로 당을 이끌고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인물은 김기현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선까지 우리 당을 우선 통합과 화합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 이번에 이 당의 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공정한 시스템으로 경쟁력 있는 인물을 공천해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일로 승부를 해야 한다며 일 잘하는 유능한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이성룡 시의원이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시의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울산의 인구 유출이 84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출생아 수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세대별로 구분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들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울산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전 계층의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 서비스원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 서비스원은 2개 본부, 1실,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하던 가족문화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월부터 복지가족진흥사회 서비스원이 수탁 운영합니다. 정천석 초대 원장은 여성과 아동, 노인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고 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사회협력사 안전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고 안전 책임자인 노진율 사장이 어제 전담 안전팀과 함께 선박 블록 제작 협력 회사인 이영산업기계를 찾아 안전관리 기술 지원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안전 지원 활동은 앞서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이 이영산업기계 등 선박 블록 제작 협력사 5곳과 안전관리 기술 지원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이들 협력사들을 방문해 현장 안전기술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구강렬 울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어제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구 교수는 고 노후키 교육감의 별세 이후 울산교육은 나침판을 잃은 채 풍랑에 휩쓸려가는 난파선 신세가 됐다며 울산교육 행정의 공백을 메우고 노 교육감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교수는 천창수, 조용식 등 진보 진영 인물들과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가 시민 여론조사 등 공정한 룰을 통해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교수는 제7회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11.38% 득표율을 받아 낙선했으며 8회 선거에서는 노 전 교육감 후보의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울산 사무소 이전 개소식과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 의원은 공업탑 로터리 템포빌딩에 있던 울산 사무국을 태화 로터리의 지안빌딩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울산이 올해 첫 국가예산 4조 원 시대를 열었고 5조 원 시대를 향해 도약해야 한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 울산에서도 단독주택과 공용주택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겨울철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난방용품의 부주의한 사용이라고 합니다. 이 난방용품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제공해주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를 심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일 오전 7시 30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 창문 너머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위해 일제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압됐는데 연기가 아파트 위로 퍼지면서 주민 13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8일 오후 11시 50분쯤에는 울주군 삼동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9일 새벽 0시 17분쯤에 접수됐습니다. 원인 모를 불길은 부엌과 거실 등 집안 일부를 태웠으며 외출을 다녀온 A씨가 119에 신고하고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고 있던 A씨의 아버지 80대 B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어서 9일 오전 9시 20분쯤에는 남구 신정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10분 만에 진압됐지만 거주자 80대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화재 원인은 난방용품 사용 부주의. 소방당국은 겨울철 가정 내 전열기구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전열기구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화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 히터 주위에는 불이 붙을 만한 물건을 치워야 하며 전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거나 접어서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열선에 스티로폼, 옷가지 등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음으로써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2주간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건조주의보까지 발효된 울산은 화재로 인한 피해가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정마다 간단한 소화기라도 필수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울주군이 어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주 11개 읍면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회계 관련 긴급 점검을 벌인 데 이어 어제는 문제가 된 행정복지센터의 회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울주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는 최근 1억 2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급자의 아이디를 도용해 문서를 결제하는 식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빼돌린 돈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2억 원대로 A씨가 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로 모두 날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습적으로 어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6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는데도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를 7차례나 어기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구 비해 08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명도 소송 판결 지연 등으로 금융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현금 청산자들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확보했지만 현금 청산자들은 수용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명도 소송에 대한 판결일을 지연시키는 등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 운송 사업자 단체에서 설 성수품 수송 스티커를 발급받아 화물차 앞 유리창에 부착하면 도심 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배송 차량 부족 시 추가 투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운영하고 배송 정보 사전 알림과 인력 증원 등 특별 수송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면 CCTV 관제센터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어플 시스템을 울산 남구청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책임질 수 있는 어플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2년 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연인 관계였던 남성의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10월 21일 이후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까지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500여 건. 여성이나 아동의 안전귀갓길을 위해 남구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남구 안심귀가 어플을 설치하면 위급 시 흔들거나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를 통해 상황을 주시하고 위급 시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나 경찰의 긴급 출동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어플과 연계된 CCTV만 2,500여 대가 있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구민이면 누구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위급 상황 시 어플을 사용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유흥시설이 밀집돼 있는 울산 남구는 특히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깜깜한 밤 귀갓길이 걱정되는 여성이면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귀가 서비스,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울산경찰청 개청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명으로 1년 전 50명 대비 40%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도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다만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명이나 발생해 세심한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울산의 개인 임대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10채 중 7채가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개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 68.5%가 깡통주택으로 분류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깡통주택은 집주인의 부채 비율이 80%가 넘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과 활성화 공모사업에 동구 월봉시장과 전화시장이 선정됐습니다. 동구청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7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 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2억 원으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월봉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돼 2년간 문화와 관광, 역사를 연계한 시장 투어 코스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화시장은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돼 1년간 모바일 결제 환경 구축 등 상권을 활성화하는 각종 사업을 펴게 됩니다.
중구청은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오는 4월까지 빈집 정비 신청을 받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세 개 동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뒤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비 대상 빈집 소유주는 해당 부지를 4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중구청은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게 됩니다. 산림청의 2023년 생활 밀착형 정원 조성 공모 사업에 울산에서 3곳이 최종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지는 남구 태화강 둔치의 삼산배수장과 세이브 존합 둔치, 중구 우정혁신도시의 중심 상권 내 인도변 등 모두 3곳입니다. 선정된 사업지에는 12월까지 실외 정원과 다양한 유형의 숲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